요거 빼는 것까지 배워버리면 간단하게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오늘은 저번에 그 김정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일감만 가지고 대의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그 사람의 운명의 설계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짝을 맞춰서 하나 오늘 생각해 보실 거는 어제 제가 연습 삼아 조금 건드렸던 부분인데 A가 결정나면 그 주위에 펼쳐지는 그림들, 인연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좀 사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강의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의 공부는 굉장히 속도가 빠를 거고 오늘 설명드리는 거에 저 도대체 무슨 소리 하지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기초를 좀 더 다시 해야 돼요. 간단해요. 아주.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될 듯 안 될 듯 하다면 다지기가 덜 돼 있는 거라. 밀가루로 만들면 우리가 칼국수를 먹는데 반죽이 덜 된 거야. 반죽이 덜 된 거는 뭐만 하면 돼? 밀가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지. 치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누가 지금은 잘 치대져가 이제 밀어가지고 칼로 쓰는 거 할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치대는 건 금방 한다. 뭐 밀가루 없는 걸 더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서 보는데 천간하고 지지하고의 글자들의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갑을 잃으면 이거는 나무다 그죠? 요까지 대답을 하네. 요게 지지에 내려오면 천간에서는 나무다라고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 1차적인 관계와 2차적, 3차적 관계가 있어요. 갑을이라는 이제 나무가 직접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사회적인 관계,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사회적인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벗어난 자기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면 중학교까지 다니면 그거 벗어나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갑을에게는 그 관계가 목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목이 극하는 토가 있겠죠. 이게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또 목을 극하는 뭐가 있을까요? 금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갑을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게 사회에 나와서 관계를 맺는다면 이게 1차적인 관계,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1차적인 원래 관계는 이 갑을이 어릴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나무가 어리고 여리고 완성 단계가 안 됐으니까 뭘 따져야 돼? 물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생하는가. 또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려면 전제 조건이 똥을 싸야 돼, 안 싸야 돼? 그래서 요거는 어린 시절에 나무를 완성하는 단계까지로 볼 때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수기를 잘 받아들이는 거야, 나무가. 나무 키워도 안 그럴까요? 잘 받아들이는가. 그 다음에 똥을 잘 싸는가. 이거를 통해서 성장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양가를 똥을 쌀 때부터 성장을 해요. 먹기는 먹는데 똥을 안 싸면 그건 죽은 겁니다. 요 관계가 1차적으로 나무의 생존의 문제에 관계되었어. 근데 이제 커서 우리가 팔자를 본다면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나를 극하면서 제어하는 것과 내가 극하면서 상호 제어되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재관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이 다지요. 공부 다 끝났으니 뭐 엄마 계셔도 갔으니 여태까지 살아있다면 똥은 쌀끼고 변비든 말든 요 관계 속에서 요거를 규정짓게 됩니다. 천간에서는 목기를 하면 이렇게 이런 것밖에 없죠. 갑을.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니 이 관계는 극이다 충이라는 것보다는 서로 조화롭게 제어하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제어하고 제어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무가 토기를 극해서
땅의 영양분만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약하다면 이놈을 통해서 영양분을 취하는 걸로 나도 제어받지요. 우리는 이렇게 극하는 관계죠. 목극토 하면 이거를 제어하는 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또 나도 금으로부터 제어를 받지만 한없이 금한테 쪼다같이 두드려 맞으면 이거 빙신 되겠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재련되고 단련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천간에서는 그죠? 그렇다 하면 여기 천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가 우리가 쉬운데 물론 여기 이렇게 적어놨지만 여기에 경하고 을이 오고 여기에 무하고 기가 오면 또 좀 따져볼 바가 있어요. 경이 갑을 만났을 때, 경이 을을 만났을 때, 이 뭐예요? 신이다. 이러면 경이 갑을 만나와 관계할 때와 을을 만나 관계할 때, 신이 갑을 만났을 때와 을을 만났을 때가 달라요. 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런 게 이제 마찬가지라는 말은 속도를 넘겨볼게요.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아까 여기에 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임계, 또 병정이 없어, 그죠? 그런데 요놈 기준으로 보면 여기 아버지죠. 요거는 엄마지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수라고만 놓고 봤을 때 천간에 내가 갑을 때 있고 개수가 있고 무토가 있다면 사실 이 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 겁니까? 나에게 엄마고 아버지지만 무게 합하가 되지요. 그래도 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합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떠 있고 이렇게 떠 있으면 무임충이 됩니다. 그죠? 누가 누군가를 제어한 게, 그래서 이것도 관계가 내 팔자가 개를 써서 무하고 성립됐는가, 임을 써서 성립됐는가, 또는 무가 아닌 내에게는 기토가 된 건지 알아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구분이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반죽을 다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천간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분명하게 펼쳐져 있고 그들의 관계가 합을 하거나 충을 하는 거로 구성되어 있죠. 충을 하죠. 합을 하죠. 충을 하죠. 그냥 극하는 겁니다. 그냥 극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 어떤 금은 충을 하고 합을 하는데 어떤 금은 충은 하지만 합이 안 돼요. 이거하고는 충이 되죠. 을신충. 근데 갑하고 신은 그냥 그거의 관계입니다. 극하고 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달라요? 양대양 이런 걸 말할 게 아니고 지금 왜 충이라고 어떤 관계는 왜 극이라 했을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늘 써왔죠? 시험 문제를 치면 여러분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갑과 충의 관계. 그냥 뭐 개념적으로 나와 있는 음간이 극의 주체로서 양간을 극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그런가를 모르면 극과 충을 진정한 의미에서 구분 못하지. 그건 직접적인 관계로 제어하지 못하는 기운상으로 밀쳐내는 거예요. 충은 직접 관계하여 그 재료에 손댈 권한이 주어집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옆집 남자 내 몸에 손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충이가 그거는 극이가 그건 극이지. 충은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 때리도 지가 때리고 먼지도 지가 만지지. 충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자 속에서 어른들이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어떤 거는 극이라 하고 충이라 했는가의 의미를 저보다 더 확대되고 깊이 있는 어떤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아무튼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갑을이라는 놈이 있는데
자, 보십니까? 천간에서는 갑을이 있는데 지지에서의 나무를 한번 찾아보자. 딱 드러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 묘, 또 이건 이제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진, 또, 미. 이게 답니까? 해?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 출발이 했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천간은 이렇게 나무다 하면 다른 놈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거지, 다른 놈이 나무가 될 수는 없어. 근데 지지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동그랗게 써올 때 배울 때는 요건 나무라고 배웠나, 안 배웠나? 양의 나무, 어머니 나무. 했는데 이건 흙이래. 이건 토로 배웠지. 이 토제. 이거는 물이지. 그러니까, 이까지는 확실히 이해되고, 이거는 인묘진 방위합이라서 이해가 돼.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게 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 네. 이거는 개념의 세계야. 개념적으로 부부제, 부자, 아버지하고 아들이제. 근데 현실에 오면, 자, 우리는 요거를 다루기 전에, 물이라는 놈이 있죠, 팔자에. 천간에 이제 개념적으로 임계가 있겠지. 임계로 보면, 이게 여자라고 보면, 이게 전부 자식이가 아이가. 나무니까 전부 자식이겠지. 이 개념이라는 글자와 현실을 알아야 될 게, 현실에서 임계의 자식은 누구? 갑을이제. 명쾌하나 안 하나? 현실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누구의 자식이라면 뭐 몇 명이 있든 간에 갑을 이래 간단하잖아. 현실에서 보면 자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이가. 자식이지만 엄마 같은 자식도 있고 남편 같은 자식도 있고 그래 안 그래? 남편의 역할을 해주는 자식도 있고 원수 같은 것도 있고 친구 같은 것도 있겠나 없겠나? 그만큼 영리하게서 이렇게 우리가 개념세계, 정신세계, 눈에 보이는 거와 현실세계를 명쾌하게 해놓은 구분해놓은 철학이 있냐고 없다. 어떤 철학도. 그래서 이것들이 대표주자인 것 같지만 요런 자식도 있대, 요런 자식도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요런 자식이 있어. 요런 자식은 타이틀로는 임계라는 물한테로 보면 물로 보면 관의 자식이지. 관의 탈을 쓴 자식이야. 엄마를 관이라 하면 제어하기도 하고 능력이 되면 보호하기도 하고 또 더 상태가 안 좋으면 질할병도 하고 그런 자식이 있나 없나? 있어. 또 여기 하나 보니까 친구 같은 자식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식의 종류가 있다고 펼쳐놓은 아주 작은 암호 몇 개로 설명한 학문이 있느냐 말이야.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거 외에 실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자식의 종류를 그래도 명리는 다른 데서 말하는 자식이란 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펼쳐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임계라는 입장의 엄마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자식이 우리 현실에서는 존재하지요. 근데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데 남편하고 일찍 이별이나 사별을 했습니다. 그럼 그 자식이 예를 들어 크면서 나도 때로는 엄마를 다른 집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무슨 하고 여동생들이 있으면 내가 우리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겠죠. 또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식은 자기 뱃속에서 나가 키워가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자식도 있어요 없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자식은 성장하면서 보인 내하고 친구 같은 자식이야. 친구 같은 자식.
이제 이래놓고 따지면 좋고 나쁘고는 그 사람의 처한 입장마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좋다 나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보면 간단합니다. 명리는 진짜 원래 그냥 자식인 요거 됐죠. 근데 요거는 보니까 궤적이 해 삼합 배웠어 안 배웠어? 묘, 미 이놈을 갖고 왔지. 왕질은 요 와 있고 이놈이 나무의 씨앗을 갖고 있어 아닌가 가지고 있어. 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이놈이 나무의 무덤쳐. 인정합니까? 안목을 무덤쳐. 그럼 이 궤적은 나무가 어쩐데 힘들든 안 힘들든 요 안에서 생의 시절을 보낸다. 해에서 간목이 생해 안 해? 여기서 간목이 생했다면 을은 어디서 다해? 생사가 항구디에 있다. 여기서 죽죠, 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름한 사람이 간목의 생지가 어디고 해놓고 을목의 사지가 어딘가를 따로 배야. 근데 알고 보니 그 집이 그 집이라. 여기에서 을목은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가 잘났든 못났든 한 살이 나무의 삶이다 아니다. 여기가 묘지니까 여기가 생이고 출생신고 했지? 여기서 뭐 하노? 사망신고하네. 묘지단 말이야. 간목은 묘지죠? 뭐 12운성에서 뭐 다른 거는 접어놓고라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고? 신유술이죠. 신유술. 그러면 신유술로 보면 갑을목에게는 생명이 붙어있다고 말 못하는 세절이야. 시절. 응? 이건 온전히 가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을이고 금의 계절이죠. 금의 계절이죠. 나무는 가을에 무엇으로 자기를 대변해? 열매로. 열매로. 자기가 있으면, 나의 생존이 있으면 열매가 돼? 안 돼? 안 돼. 열매가 나의 새끼잖아. 다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죽기도 해요. 우리 영원히 안 살잖아. 7월달에 중삼, 8월달에 중삼, 9월달에 중삼 있어. 그런데 또 거기서 빌빌 하다가 해월이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 했지. 자연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태어날 때는 바뀌었거나 새로운 탄생이지. 죽을 때 온전히 나로 죽어보면 그 다음 일나나 못 일나나. 뭐랄까 죽는 척하는 게 뭐고 잠자는 거, 쉬는 거, 존재를 숨긴 거, 짱 박혀 있는 거, 망해가 저 구석에 가 있는 거, 무시당할 때 존재의 가침이 없죠? 그러고 나서 내가 새로운 삶의 힌트를 또는 변화를 가졌으면 해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연생으로 보면 돼. 세상에는 단연생 나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신유술에서는 죽은 척 한단 말이야. 죽은 척. 그리고 해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원래 그래 되면 이제 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제일 안 변하는 게 인간만 갈수록 더 굳어지지. 그런 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원래 자연 만물은 물리적으로 갖고 있던 낙엽 다 지죠. 열매 다 떨어뜨리죠. 그리고 생식과 번식을 하고 죽어서 새로 날 때는 새로운 잎이 나잖아. 인간은 목욕탕 가서 때만 밀어낼 뿐이지. 정신세계의 변화가 없으니 자연계에서 아주 유능하다 하지만 자연이 주는 새로운 기회만큼의 새롭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해하고 미라는 걸로 인계수의 자식이 존재한다면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이가. 우리가 인묘, 묘는 인묘진까지는 지는 요게 같은 목김에서 토라하지만 요 앞에 여불대기에 흙이 나무가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있지? 그래서 진을 쪼개니까 요 부분은 이게 전체를 지리하기 만큼은 나무더라. 그지? 뭐 하여튼 나무더라. 그리 요 하여튼 30%만 자식 같은 놈이 있더라. 요까지 인정이 되잖아.
나머지 이렇게 만나는 때에는 이놈들이 원래의 목적은 또 다른 데 있나 없나? 겨울인 책 해야 되지. 그래서 쳐돌아댕기지. 요것도 흙이라 하지. 한여름이지. 그런데 그 안에 DB보이 나무가 있나 없나? 요거는 하는 게 나무의 씨앗을 갖고 어디 쳐돌아댕기는데 나무의 씨앗을 전달하는 놈. 요거는 어디 짱박혀갖고 막 그래 있는데 알고 보니 낙골당. 무덤처. 또는 냉장고. 또는 나를 칩거하게 해주는 것. 감목이 미가 없으면 단연생의 나무가 아니고 단연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숨지 못하면 어디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거를 우리는 칩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보면 돼. 단연생한테는 이건 안전지대야. 이거에서 못 숨어버리면 신유술에서 100% 죽어버리는 거야. 세상의 나무들아 오라. 내가 너희들을 죽여줄게. 임무를 그래 받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때돼서는 여기 들어가면 살아 안 살아? 안 들어간 놈은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우리는 1년에 3개월은 안식월이 있어 없어? 어떤 식으로든 이런 계절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면 늘 잘난 척하다가 저 3개월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샷다마우스. 숨소리도 작게 내야 되지. 지금 그치 이러면 저 댕기던 신유술이 저 나무가 있네 이래 잡으러 와. 깨구리 돼 있어야 돼. 이 깨구리가 돼야 다음 생을 산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살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쉴 수 있는 기간이 자연은 줬나 안 줬나? 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시사철 늘 피어있는 꽃이라면 그거는 조화. 조화는 사시사철이죠. 제일 안 좋은 풍수가 친구 집 망하게 하려면 아주 멋진 조화를 갖다 주고 그 친구가 그거를 안 버리게 하면 됩니다. 그 기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화같이 살아요. 남 죽이는 풍수도 있어요. 못된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집에 조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 방에 갖다 놓으면 돼요. 남편 자는 방 침대 위에. 아니, 그 나무를 말리 같은 거 많이 갖다 놓으면. 이제 우리는 상징성이라 했죠. 징조. 우리가 이 자연 이법을 배우고 좋은 선조들이 내어주는 공부를 하면서도 쉬지 못하는데, 그건 상징성이지. 그 조화가 무슨, 그러나 모든 것들은 기운이 있어 없어요. 우리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있어서 자라 해주고 일어나라 해줍니다. 근데 조화는 그렇게 생로병사를 겪지 않으면서 늘 살아있으라 하니 자연이법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왕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도 조화를 어디 갖다 놓는 문 딱 열고 아파트 큰 데 들어가면 이 앞에 이래 그런 데에는 조화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 나는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다른 나라는 문화에 보면 나갔다 들어오는 걸 고하나 안 고하나? 이거 아버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갔다 왔습니다. 과자 같은 거 사오면 가까우니까 나중에 좀 이따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그거 언제 놨다 갖다 볼 보고 와서 갖다 먹고. 부모한테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고하는데 나쁜 마음 그래 들겠나? 이왕이면. 그래도 저갓집, 신갓집 양쪽 사진 있으면 좋겠지. 친정엄마도 보고, 아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보고. 그런 식구들 사진을 그런 데 놔두고 오히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식구들 놀러 가면서. 이런 거 좋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거기다 조화를 갖다 놓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어차피 신발 신으면 숙이네, 안 숙이네.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풍수를 쓰자. 살아있는 풍수를 쓰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한 분의 사진이면 영정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가족 사진이면 좋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풍수를 봐서 가족 낙골묘를 하는데 특징이 가족 사진을 붙이고 요즘은 돌에도 가족 사진 붙여집니다. 가족 사진을 붙이고 글자들, 이름들을 썼어요. 가족 사진이 다 이렇게 묘비에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가족 사진이 있어. 여불대기는 좀 비워놨어. 돌에 또 새길 수 있어. 다음에 태어나는 거는 또 여불대기 또 하면 돼. 일단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쫙 그렇게. 그래서 모든 거의 원리로 이제 본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확대해야 될 게요.
이렇게 명색이 타이틀로서 주어진 자식이라는 사람을 놓을 수도 있겠죠. 상태가 조금 변형된 자식들이 있죠. 그거는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이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명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팔자에 주어진 자식이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의 자식인지 특수 패턴의 자식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놈은 이놈의 임무에 충실해야 돼. 자, 우리는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하고 운명을 우리가 같이 못하기도 하고 어릴 때 뭐 헤어지기도 하고 이별 또는 사별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겁날 만큼 훌륭한 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훌륭하고 안 하고가 아닌 특정을 우리가 논할 때. 엄마 입장에서 그래. 남편 같은 자식이 나올 확률도 반 있다니까. 여기도 이래 있지만 이건 특수한 관계잖아. 그치? 친구같이 해가지고 내보다 더 싸다니고 그치? 이거는 오히려 이거하고 친구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경우는 임계수가 술을 만나면 찢어는 이게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자식 같은 형제도 있을 수 있다고. 형제인데 내가 그 형제를 자식같이 거둬야 되는 게 있나 없나? 역으로 그것도 성립된단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 임기수가 관을 이렇게 진미라는 남편을 만나면 남편 짓도 하지만 자식 짓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서 거꾸로의 공부까지 다 대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응.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공부의 확대. 한 번만에 역학 다 떼빠부기. 아니 이제 선생들이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안 해요. 이유가 아차 잘못하면 진짜 24시간 만에 공부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원이 망하나 안 망하나? 난 이미 망했어. 망했기 때문에 관계없어. 요거에서 인트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확대를 합시다. 요거는 오수를 만나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멀쩡한 자식으로 있다가 오수를 만나서 이 방향으로 에너지가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식은 자식이라 할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면 그대로 다 꼽히게 해주는 게 맞아 안 맞아? 인계수에게 인이라는 자식이 났으면 이놈은 결국 어디 가서 노는 게 행복해? 지 삶의 목적이 이래 불의 나라에 가서 노는 거야. 불의 나라에 가서 놀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꺼야 되는, 제어하고 제극해야 되는 방향에 가 있는 거지. 그래, 못마땅하나 안 하나. 일단 마음으로만 보면 자식을 끌려면 얼마나 괴롭겠노. 못마땅하지. 확률적으로 가장 잘난 자식 1번이 못마땅한 삶으로 가게 돼 있어. 임계수에게는 임묘가 가장 뚜렷한 자식 아이가. 그걸로 가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어. 이미 운명이라.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자식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끈다. 그래서 엄마도 힘 안 빠지고 나도 편히 살려면 어느 때가 되면 난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가든 고등학교 때 이미 기숙 있는 학교로 가든 이모집으로 가든 고모집으로 가든 너무너무 안 만하면 저승으로 가든 그래도 선택이잖아. 우리 간다. 그래 어느 시점이 되면 떨어지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 이놈이라는 팔자가 이제 여기서 팔자 공부에 힌트를 따가 돼야 돼요. 이런 엄마가 이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주변에 요런 놈이 있으면 나갈 확률이 더 많다 안 많다? 빨리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빨리 자기 본성이 드러나지. 이미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니 누구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엄마 아들. 엄마만 없으면 뭐라 그래? 이 동네에 가고 싶어. 그래도 엄마가 묻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울면서 엄마만 없으면 이게 정상이다, 그지? 우리는 이 입장에 대해서 보면 자식이 이럴 것이고 우리가 이 입장에 대해서 보면 부모가 저럴 것이니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나 없나? 어차피 우리 엄마의 모습은 내를 보면
일로 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 존재야. 자기가 싫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하지 말아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조금 개기고 불효를 하면서 명리가 위로가 되나 안 되나? 그래. 엄마 나는 이런 자식이야. 자, 확률적으로 이제 묘에 날아오면 묘는 해묘미로 모여버리죠. 예. 묘로 모여서 이거는 나무의 역할을 하지요. 이제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의 역할을 하지만 모든 것을 끌어안아서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거 다 끌어안아서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서 이제 임계가 이제 이 정도 되면 현실에서는 어떤 엄마가 하고 나오면 엄마의 종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천간에 있던 이게 엄마지만 지지에서 이제 엄마 꼴로 가자. 그럼 엄마는 뭐가 있어? 해, 자, 추, 또 따져보자. 신, 사, 진. 그래 안 그래? 똑같잖아. 나의 꼴이 이렇듯이 엄마의 꼴도 요만큼 있을 수 있다. 요까지는 온전한 엄마라고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엄마지만 형태가 다르면서 이모, 고모, 삼촌 어쩌고 저쩌고가 엄마도 된다. 신자진으로도 모이기도 하지요. 엄마의 모양도 이런데 우리는 그냥 엄마를 요까지만 보자. 요까지로 보고 해묘미를 보니 내가 해면 나의 자식이야 내하고 같이 어울려서 요즘 좋아하는 패턴 있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연애 이야기도 하고 엄마도 바람났는데 누구한테는 말 못해도 딸한테 나 애인이 있대. 그럼 딸은 또 뭐 좀 현명한 딸은 있잖아. 엄마 그 아저씨 나도 같이 한번 볼까? 그리고 지 판단해. 이제 아버지가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이제 무슨 아들은 때려주기도 안 된다지. 그건 없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 위로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식의 종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묘라는 글자가, 요런 것들을 만나면 더더욱이 모고의 기운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겠지. 그런데, 이런 엄마를 만나면 이건 어떻게 돼? 좌묘형이 되죠. 형. 합이 되는 것도 온당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가 해를, 예를 들어서 해라는 엄마가, 그죠? 묘를 만나는 것도 격으로서는 옳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변형이란 말이야. 근데 자라는 엄마가 이 묘를 보면 형태 끊임없이 엄마는 니 좀 변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자식은 엄마 니가 좀 바뀌라. 그것만 바뀌면 행복할 텐데 평생을 찌집고 그란다. 근데 축이라는 엄마도 있지. 나무로 볼 때 이 엄마는 재적인 서포트만 해주는 엄마야. 물로서의 찌찌도 먹이 주지만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겠지. 나무로 볼 때는 축이 토 아이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엄마야. 그런 엄마 있나 없나? 있지, 당연히. 있지. 이거는 씨앗만 놔두고 극하는 엄마지. 그치? 어떤 씨앗, 이거, 나무의 씨앗이 뭐고, 임수 아이가? 그치? 나만 놓고, 토끼는 엄마.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그치? 임무가 다른데, 이제. 뭐만? 이런 거를 놓는, 그러니까, 먼 이놈만, 원인만 던져놨지, 직접 엄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엄마도 있다. 탓할 게 아니고. 또 자식 같은 엄마도 있어. 이걸 만날 때만 엄마 노릇하고 토끼인 거야. 요거는 지일 뭐 보다가 요거를 만나는 순간 자식이 하나 생겨 안 생겨? 난 어떻게? 요것도 무슨 일 하다가 신을 만났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엄마가 되었단 말이야. 이 나무한테 사신합 요래된 물이지, 그제? 물일 때만 탁 생긴 자식이 요거 아이가. 그러고는 자꾸 나머지는 자기 볼일로 가나 안 가나. 이건 역시 팔자가 말이야. 이 소설 속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 명리만큼 다양한 엄마를 표현해낸 게 있나? 다양한 자식을 표현해낸 게 있나? 여기서 지금 또 그래서 글자들을 여러분 인호술로 가고 해묘미로 가면 이거는 신자진으로 가지요. 그죠? 결국은 이거는 신자진으로 가는 자식이란 말이야. 물로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지역할 끝나면 또 토로도 가, 안 가? 가지요. 자, 이거는 해묘미로 가잖아. 그죠? 해묘미로 가는 미에서만 엄마, 자식의 역할을 하잖아.
그죠? 자, 어머님 오늘 어디 가셨다? 오늘 어머님 어디 가셨다? 낙골당 가셨다. 낙골당 사장 만나러 갔을까? 바람 쐬러 갔을까? 아들 보러 갔을까? 아들. 낙골당에 가 있어도 아들은 아들 아이가? 이 낙골당 아이가. 엄마한테는 이것도 자식이다. 그 여러분들이 확대하고 해석하고 추리할 수 있는 세상에 이 명리가 이 정도로 재밌는 게 있으면 난 못하지. 지루해서. 그 글자들이 변화가 이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왜 이런 자식, 세상엔 다양한 자식인지 알겠죠? 또 어느 집의 자식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렇다고 나쁘다 할 일도 아니죠. 좋다 할 일도 아니죠. 누구 입장에서 봐서 좋은가 나쁜가만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환경을 옆에 이제 적어줬나 안 적어줬나. 그러면 대운이나 세운이나 팔자에 그러한 역할의 군들이 올 때 자식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나와 안 나와. 이런 경우를 보면 엄마들은 삐뚤한 데로 갔다 하지. 자식은 삐뚤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찾아오고 이러한 글자가 개입이 될 때 왔으면 무슨 일로 왔겠노 엄마가. 자식 문제로. 그러면서 뭘 탓해? 자식 친구들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볼 땐 별가인데 도사가 아이가. 그래서 세상에서 일반인들이 사주보러 와서 아이고 그 선생님이 용안에 도상에 할 정도는 명리로 볼 때는 명리 10%도 안 쓴 거라니까. 이거 아무도 다 있는 이거를. 또 그거 맞췄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죠. 왜? 이 기초반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택이라 역학을 한 사람이. 고민됐네. 아이고, 이것들을 만나가 자식이 안 갈 때를 갔네.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 가치 기준이야. 이제 이때부터는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뭐 떼내는 양밥으로 하든지. 떼내는 방법 쉽죠? 어려울 것 같아요. 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앞으로 귀하게 쓸 거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는 분은 요까지 알아야지. 요거 떼는 것까지 배워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더운데 밤새 여기까지 내려와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분들은 2차적인 인연법이니까 향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울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 여러분들이 전파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되도록. 네, 어차피 이놈이 갈 길인데. 그래, 그 역수님도 잘 만나야 돼.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한테 오면 득될 게 있나 없나? 안 된다. 안 되잖아. 보통은 엄마들은 요거대로도 내 안에 있길 바래. 근데 난 저래 되도록 해주니까 뭐 득될 게 있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내같이 역학을 풀지 말고 세상의 친구로 어울려서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어. 네? 자,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요까지만 했는데도 벌써 우리는 물 계통의 세상과 나무 계통의 세상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이 변화들이 눈에 싹 들어와서 아이고 선생님 내 또 아는 거 이야기하네 하면 여러분이 단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걸 붙이고 째고 이런 것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또 목적이 이걸 제로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제로 생각하면 더 재밌어요. 재물 좋아하죠? 돈. 나무가 재물인 사람은 금수재. 이거 금이재. 경신이재. 팔자에 경신을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있어, 한 사람. 없으면 안 했더만. 경신을 쓰는 사람한테는 이 모든 게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재물인 줄 알았더니, 돈인 줄 알고 잡았더니, 나중에는 뭐가 돼? 과. 이러고는 돈인 줄 알고, 이 계적에 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의 원인을 명리복 하는 사람은 그림이 그려져야 돼. 저거 돈 벌러 갔다가 남자를 만났는지. 어디에서 했는지가 다 나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까지도. 공부하러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자, 종류를 설명해 봅니다. 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이 재물인 줄 알고 뛰어들었죠. 그 재물로 잡은 게 결국은 뭐가 돼? 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보고 했는데 그게 직업이 되거나 타이틀이 되거나 거기서 남자를 만날 수도 있죠. 관으로. 또 하나는 돈 벌러 갔다가 학교 가는 경우도 되죠. 아까 뭐를 만나면? 충을 만나면. 충 이해가 안 됩니까? 화급금.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해서 잡았는데 향후에 어떻게 변할 거냐 하면 남자를 만났으면 남편이 될 것이고 돈 벌러 갔다가 또 시집 갔지만 이제 냉정하게 얘기한다. 살짝 이런 기운이 와. 자기가 취하든 안 취하든 그건 자유야.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옆에 이게 있으면 저게 내 남편이 돼 안 돼? 될 가능성이 높아. 또 이렇게 갔는데 요런 출연하는 달이나 날이나 사람을 만나버리면 그게 내 직장이 되게 돼. 알바로 갔다가. 또 요런 게 만났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관이 돼갖고 국립교도소로 국립대학으로 보내주신다. 관.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서 미국인이 되는 거.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가서 돈 벌러 갔죠. 역마가 발동해갖고 동쪽으로 떴지. 떴는데 지내면서 미국의 라이선스를 받아가 미국인이 되는 거. 이민 가는 거. 돼 안 돼? 그럼 여러분 여기서 확장이 가능하다. 저 이민 가서 살 발자입니까? 돈 버는데. 자, 돈을 버는데 이민 갔다면 나라의 국적도 얻어야 되지. 이 에너지 없이는 가가지고는 힘든 생활을 보내겠지. 라이센스를 못 얻으니까 돈 벌러 갔지만. 자, 이거는 오로지 돈으로 끝나지. 제로, 그죠? 그런데 이게 요거하고 만나진 지지의 글자들로 봐서는 또 다른 변형이 되는 건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것도 결국은 온전히 돈 벌어야 되는데 일은 100% 하고 돈은 몇 프로 받아가? 30%. 그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뭐야? 장래업자겠지. 땅 파가지고 그나대든 무덤을 꺼내거나 고고학자. 확대하면 여러분 이게 지구의 직업을 다 담아요. 우리 자식은 뭐로 돈 버는 게 맞겠는가? 우리 아는 뭐로 돈 버는 거야? 우리 남편은 나는 뭐로 돈 버는 게 낫겠는가는 같은 명리 공부를 해도 이런 게 인연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장래, 풍수 쪽으로 가야 돼. 땅파가 그 안에 있는 걸 꺼내 성으로 해서 죄를 획득하잖아. 그리고 이건 또 공부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니까 공부해야 되겠지. 이건 직접 가서 일하면서 배우니까 큰 배움이 부담이 없어. 이거는 다 인성을 써서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자가 있으면, 그지? 자가 이걸 견인하는데, 자는 자기의 그냥 뭐 풀어내는 에너지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능력을 풀다 보니까 그게 재물로 되는 거. 근데 알고 보면 요거는 공부라는 끈을 놓을 수 없는 거.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그나마 30% 죄를 주던 게 유를 만나면 진유합금대가 경쟁자가 생기므로 그때 동안은 수입이 없는 거. 확대해보세요. 다 된다. 이것도 이렇게 썼는데 운 자체가 해나 묘가 딱 있어서 그럴 때 낙골당 일을 하거나 장래와 관계된 일을 하거나 풍수를 하면 쉽게 말하면 그 나름대로 떼돈을 버나 안 버나. 이 인연이 붙여주니까. 근데 평소에서 여기서 주는 거는 재물 양이 작지? 이거는 재물을 건지려면 다 건지내고 그럼 이건 아주 핵심적인 일, 씨앗을 건드리는 일. 그죠? 이동해갖고 어딘가에서 이동을 통해가 역마의 기운을 써가가 꺼냈는데 여기서는 씨앗을 꺼냈어. 나무의 씨앗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갖고 전달해 주는 거니까 네트워크 이런 거 하면 안 돼? 되나 안 되나? 네트워크는 시작은 작은 일인데 그 밑에 레어가 깔려야 돈 벌잖아. 그리고 이거는 씨앗 아이가. 해중에 씨앗이 있잖아. 무엇의 씨앗? 재물의 씨앗. 재물의 씨앗은 남이 키우고 커지면 먹나 안 먹는 내가. 여기서 당장은 돈이 안 되지. 그리고 네트워크 1, 2번은 이런 구조에서 돈을 쓴잖아. 돈을 버는 사람이야. 어딘가 외국 가서 받아오거나 새로운 걸 전달해주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이것도 요를 만나면 큰 돈이 벌어져 안 벌어져. 더더욱 큰 걸 보니까 이제 힌트 한 개 주지. 인터넷 보는 사람도. 걔가 묘를 만나갖고 갑자기 쪼매난 씨앗 팔던 게 막 씨앗이 붐이라고 와 컸는데 이거 제대로 안 맞춰보려면 어디서 요런 거를 들이대면 완벽하게 오사마리 마무리가 되지. 오사마리 마무리. 이게 모른다 이거는 아직까지. 몰라야 된다. 바보한테 물어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학대에서 하나를 한 바퀴를 돌리는 거는 여러분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어금니 깨물지 않아도. 반나절 공부하고 반나절 술 빨고 자도 밤새 공부할 필요 없이 이 공부를 지지를 돌리는 걸 다 해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더더욱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가 지게 보면 또 뭐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하지 말까? 이거만 해도 머리 아프죠? 한 글자 갖고 돌리기. 자를 놓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는 시간으로는 몇 시더라 여러분? 30분 알아서 유추하십시오. 계절로 따지니까 몇 월 달? 양력으로 몇 월 달? 크리스마스 있는 때 자월이다 그죠? 실제로 추운 건 언제 더 춥다? 추월. 하여튼 11월 새벽이다 춥겠다. 겨울이다 춥겠다. 찌는 어떤 특성 때문에 자시에 넣었을까? 토끼란다. 소 따라오다가 그 종착점에서 먼저 뛰내렸으면 잔대가리가 남을 부려먹을 수 있는 능력과 잔대가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 유추해보면 재밌어.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를 쓸 때는 큰 머리를 하면 되고, 남이 쓸 때는 잔머리잖아. 자기가 쓸 때는 큰 머리. 남이 들을 때는 잔소리고, 지가 할 때는 큰 소리, 군소리. 굴락을 이루는 소리. 아주 할 말만 한다고 저는 생각이지. 남은 잔소리. 그런 거니까. 그리고 찌는 앞발, 뒷발, 숫자 같아 달라. 그래서 자를 쓴다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경계를 오고 가니 이중성도 있겠다. 잠을 자라 할 때 자니까 은밀성도 잘 때 꼭 은밀하게 잘 필요는 없지. 은밀성도 일단 있고 생산성도 있겠다. 그지? 그리고 씨앗을 만드는 거니까 무엇인가의 재료가 되겠다. 재료인데 역마를 끼고 있으면 아들 진공을 뭐 해야 됩니까? 신소재공학도 되겠다. 새로운 소재공학, 그죠? 재료. 뭐 끼워 맞추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라는 게 아니고 확대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자자 붙는 거는 식물에서 보니까 전부 씨앗이더라. 씨앗, 그래요, 안 그래요? 오미자, 결명자, 구기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런 요거는 아까 말하는 생산성에도 관계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쭉 적어서 작아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인간적. 시간적인 건 아까 했지? 요 시간이니까. 요 시간은 우리가 이거는 음이라 했지만, 요 음이라 했지만 요때 활동하는 놈도 있어, 없어? 하루가 바뀌지. 그러니까 바뀌니까 이때 활동하는 사람은 도선생이라 하지, 우리가. 서서방님이지, 그죠? 찌서자. 그리고 그분들은 이때 일복을 입고 현장으로. 그지? 가야 된다. 또 아울러서 이런 글자를 쓰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건 야간업소가 되겠다, 그지? 금융으로 따지자면 제3륜 금융이나 4금융이 되겠다,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 카메라를 가렸어요? 아니, 저분 입장에서는 이건 또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가 봐요. 아, PD가 저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인을 못 받은 거다. 이거 하지 마라, 한 건데.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이버에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자의 특성이라면 나오면 그걸 이제 쭉 해봅니다, 그죠? 이제 해보고 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몸에 익혀야 돼. 이렇게 이 글자를 보면 앞발, 뒷발의 숫자가 다르고 경계선에 있고 오늘과 내일이 섞여 있으니까 이중성도 있겠다. 생산성도 있겠다. 온갖 것을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서 찌가 돼갖고 여러분이 서서방이 돼서 일을 하셔야 돼요. 딱이라고 나니 지구 위에 우리 팔자구구가 재밌는 거는 요것만 존재할 수 없죠. 자신은 어디서 왔어? 자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요래 놓고 이제 요거 공부 순서야. 자기 그냥 자만 가지고 있는 거 공부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큰 데 가면 뭐라면 스님들, 니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노의 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1차적으로 어디서 왔노는 조금 전에 무엇이 네가 됐나죠? 1차적으로는 어디서 왔죠? 해에서 왔어. 어렵게 생각하지만 내 뭐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니까. 해에서 왔어. 진짜 너는 어디서 왔어? 신에서 왔어. 그럼 이제 스님들 또 묻는다. 너 어디로 갈 거야? 바로 뒷글자는 니 이어서 나가면 어디 갈 거야? 축. 축, 그죠? 결국 너는 어디로 갈 거야? 진. 요거 이제 대답 나오면 1차적인 게임이 끝나버렸어. 1차적인 평면적 관계죠. 여기에서 신중의 임수의 씨앗, 역마에서만 씨앗을 갖고 있어. 왜? 다른 놈한테는 씨앗을 주면 전달을 안 해줘.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똑똑한,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놈한테 인물을 한 개씩 줬어. 어차피 처자빠 안 자고 돌아다닐 거. 그 심부름이나 해라. 금의 역할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한데 네가 알고 보면 물의 전령사다. 이 씨앗을 여기 갖다 주고 나머지 지랄병을 해라. 우리는 심부름 잘하는 아들은 심부름 시키고 좀 놀다 와도 봐줘야 되나 안 봐줘야 되나? 옛날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군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뭐 어디에 뭐 심부름 보낼 것들이 좀 있었어. 그러면 그 동네에 짜춤발이 잘하고 근데 또 그런 놈이 또 보면 응용력이 뛰어나서 그것만 안 하고 오지.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래가 뭐 갔다 오시니 뭐 했노 이러면 떡볶이 무치가 오고. 그래 이놈한테 계절이 앞서 있는 이놈이 씨앗을 가지고 신유술, 그러니까 이놈 또 옆에 거 우리가 적어보면 되지. 신유술일 때는 이놈 보고 미쳤다 한다. 왜? 이것들이 노는 거는 금의 궤적 안에서 노는데, 임마 이거는 같은 식구 아이가. 근데 일찍 보따리 짐지고 어디 떠나나 안 떠나나. 니 어디 가노? 이러니까 뭐라 하노? 알 필요 없다. 이것들은 모른다니까 말해봤자. 알 필요 없다. 저 새끼 돌았나? 알 필요 없다. 일찍 고향을 떠난다. 자, 사주 볼 때 어떤 이유로 여기다 이제 일간을 갖다 붙이면 저런 게 연애에 있었느냐, 월에 있었느냐, 일에 있었느냐, 시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어느 세기, 어느 시절, 무슨 이유로 길 떠나는 일이 있다. 저런 게 연애 쓰이면은 자수성가가 될 수도 있겠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거에 해당되는 육친을 목적으로. 돈 벌러 떠나는 놈도 있고, 그 동네에서 사고를 치가 떠나는 놈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사라져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거는 육친법으로 보면 돼, 안 돼? 어쨌든 이놈은, 고달픈 세월을 겪나, 안 겪나? 나의 목적지를 말해도 못 알아두는 세상을 등지고 나는 배낭에 물의 씨앗을 지고 간다. 이 세월이. 대운이 이르면 20년이 걸릴 거이고, 세운이 이르면 2년 뒤가 걸릴 것이고, 그 계절이 됐다면 60일이 지나야 될 것이고, 드디어 여기서 와서 이제 이때부터는 실현이 되지. 근데 이때가 돼서 완전히 합의되면서 자기 거를 전달해 놓는 독립운동가도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드디어 이제 이놈의 입장에서 이놈의 근거를, 이놈이 뭔가를 알려니, 옆에 있는 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멀리서 어디서 온 거 알려면 요거는 이제 좀 도가 있는데 수준이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요까지만 알면 돼. 해자축의 자구나. 해자축의 자구나.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여기까지 다 안다? 이런 표정이네,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 같은 형제가 놓여서 겨울을 대변하지만, 이놈은 또 다른 똘개 이제. 겨울을 즐기려 했더니 이놈은 감목을 배낭을 메고 또 어딘가 가겠지? 너무너무 재밌잖아. 형제들이 뭐야, 니 또 뭐하노? 배낭 메고 나 갈 데가 있다. 어디?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하고 오는 분도 여기 계시죠? 그럼 그게 길면 2년 걸리고, 더 길면 20년 걸리고, 빠르면 60일이면 밝혀지는 기고. 그래, 가고 이제 남아서 겨울을 이야기하지요. 겨울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쭉 적었던 교육의 특성은 이런 놈들을 거쳐서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초저녁의 해 떨어짐 없이 한밤이 올 수 없고, 내 앞에서 다른 소식으로 떠나가는 형제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아까 자의 속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커지겠죠? 갈수록 커지는데 그 커지는 이 볼륨감이 이런 소식을 담고, 이런 소식을 담고, 인마가 어디까지 가는 거 알고, 인마 또 어디로 가는 거 알면, 이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이 그림을 달력에 큰 이런 종이 하나 사가, 도배하는데 얼마 드노? 얼마 안 하지? 그것도 싫으면 친구 집에 가가지고, 도화지에 붙여놓고, 죽이겠나, 살리겠나. 갚으면 되지. 밤새도록 이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자, 요놈 공부를 딱 하고 나면 요놈이 반대되는 속성이 오가 있나 없나? 요거의 반대지. 반대라기보다 대가 되는 거지. 요거에 대 공부하면 글자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기만 해도 벌써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럼 오 공부하면 10개가 해. 그죠? 그 여부터 낀 거 2개 뿐이라. 한 장에서 끝나집니다, 실제로. 이놈을 알면서 이놈의 속성이 같이 공부가 돼야 돼. 종이를 접으면 딱 되나 안 되나? 주역을 배우면 이건 뭐야? 양이야, 음이야? 하늘이야, 땅이야? 이거는 뭐야? 건, 하늘, 땅이지요. 이거를 딱 접으면 이거 쪼개삐면, 도끼로 딱 쪼개삐면 이거 붙이면 이거니까. 요거에 대가 되는 소리만 하면 요거 맞나 안 맞나? 이게 하늘이면 저거 뭐겠노? 그러니까 하늘 노래 따로 배우고 땅 노래 바로 바보같이 하면 안 되고. 자, 요거 아까 은밀하다 했어. 이거는 은밀할까 안 할까? 가장 은밀하지? 그래서 이런 놈 중에 하토치기 좋아하는 놈이 있어. 100점 100패 하는 놈. 지가 뭐들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 하토를 거꾸로 들고 쳐. 강 없나? 누가 내주겠나? 똥 3개 들고 있는 거 아는데 어리향이 또 그런 거 받을 때는 흘려. 저 5 있는데 저 하도 잘 치는데. 그거는 또 간사한 다른 글자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느 시절에 그래 썼을 게 5가 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할 땐 그랬겠지. 근데 그 뒤부터는 가지고 들까? 자기 하토를 잘 친다면 그렇지 않은 걸 다른 글자들을 쓰겠지. 특히 내가 알기로는 갑수를 쓰는데, 그지? 숨김을 잘 하나 안 하나? 잘 숨기는 지갑을 가 있나 안 가 있나? 자기 식상을 숨겨 놓는 거, 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표현을 숨길 줄 있나 없나? 내가 뭐 묻는지 말 안 하는 능력가 있지? 항상 냄새 맡아봐라. 뭐 안 먹는다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 몰래 뭐 혼자 딱 까먹고 와가 절대 묻은 척 안 하고 난 안 먹는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가 있으니까 이제 가다 드리는 거겠지. 그치? 아무튼 이거와 대가 되는 세상이니 이 공부할 때 이 공부를 짝으로 하면 너무 좋다는 이야기야.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다 이제. 우리 가슴이 답답할 때는 하늘을 보지. 배가 고플 때는 어디를 보면 땅을 본다. 그래서 끌배들은 땅만 보고 댕기나 안 댕기나.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하늘 볼 일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여러분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그럽니다. 이 중에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늘 보고 지내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발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살면서 청춘의 시절에 가슴 두드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기쁨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큰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공부한다고 개뿔 역학 공부도 아닌 거예요. 그래 고통을 받아가 땅 뺏기고 짐도 무겁고 하늘을 안 본다. 하늘을 안 보니 뜻을 어디에 둘 건가는 묻지를 마라. 공부에 뜻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두 다 물질과 연결되면 될수록 그 아픔이 물질과 연결될수록 미래의 꿈이 물질과 연결될수록 땅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란 하늘을 탓하는 아픔이지. 이별도, 사랑의 이별도. 그 집에 이민을 가버렸다. 그럼 어딜 쳐다봐야 돼요?
죽었다. 옛날에는 이민 가면 내가 비행기 타고 못 가지, 잡으러. 그 다음에 죽었다. 묻기는 땅에 묻고 쳐다는 어디를 봐. 그래, 푸르른 꿈을 갖고 있는 청춘의 시절에는 하늘을 보는 일이 많아야지. 우리가 안 보는 건 그렇다 치고, 머리가 뭐고 못 든다 치더라도. 10대, 20대의 청춘 남녀들은 하늘을 보면서 꿈을 키워야지, 그죠? 꿈은 어디, 하늘에서 와. 시련은 어디서 와? 땅에서 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리 공부는 꿈과 현실을 갖다가 다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잖아. 땅만 보고 살 수도 없고, 하늘만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한테 늘 밤이 있는 거는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거든. 그 자식도 이렇게 관찰해보면 하늘 안 쳐다보는 놈은 크게 그 사고 안 칩니다. 꿈이 작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놈은 곧 가출한다, 안 한다? 가출하거나 출가한다. 늘 밤에 바깥에 나가가. 우리 아까 하늘 쳐다보는 놈 손들어야 한 놈이 손들었어요. 중될까 말까 늘 밤만 부뚜막에 들어가 문을 딱 내고 있는 놈이다. 절하고 집 사이에 밤만 딱 걸쳐 있는 거는 하늘을 봐. 어설프게. 저 나이인데 몸 안 되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를 맞춰서 공부해보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육친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명리를 해보면 좀 다르지요. 나에게 엄마는 아까 크게 따지면 6가지 종류 중에 하나일 거다. 형제들마다 입장이 다르잖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나의 자식의 형태는 그 6가지 중에 어떤 것일 수도 있다. 남편도 6가지 중에 하나 맞겠나 안 맞겠나? 부인도 6가지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 그 어떤 인연은 자식만 놓고 땡 가는 인연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거지 평생 마누라한테 있어봐 소리만 하다가 죽는 놈이 있고 있어봐 있어봐라.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되는데 홍콩에서 떠난 배가 30년이 넘었는데 태평양을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아직 안 왔어. 그러니 그런 종류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데서 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남편일까 따져보면 되고 어떤 부인일까 따져보면 되고 괴로워하는 게 남편, 부인, 직업, 직장, 엄마, 자식, 그 돈, 명예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 외에 뭐 다른 게 있겠나? 건강이나,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접근해 가는 방법, 100%는 없지만 접근해 가는 방법들이 이미 명리의 지지에서는 다 설명해 놨다. 지장간도 특별히 공부할 거 없다. 인신사회는 뭐를 갖고 있다? 그 형제들은 이해는 못하지만 건너 계절의 소식을 씨앗을 갖고 전하는 거다. 좌우묘유는 그 계절의 중앙에 서서 흔들림 없이 그 계절을 지켜주고 있는 놈. 그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게 내 입장에서 싫으면 융통성 없는 새끼, 안 변하는 새끼, 지 잘났다고 까부는 새끼. 근데 좌우묘유같이 자기가 잘났다고 느껴야 안 변하지. 부족하다고 느끼면 변하나 안 변하나? 변하지. 해는 지는 실제 마음은 나무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계절이 겨울이야. 그 엄마 찾아 산말리 가나 안 가나? 꿈을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이래가 응? 그러니까 그 너무 계절에 태어나가 세월의 30%를 헤매다가 자해에 와가지고 놀다가 또 반은 죽으러 가지. 지내가가 다이 한다 얘가. 그냥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신사회는. 좌우묘유는 우리가 달리 도화가 아니라 도화의 본성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가 예쁘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똘끼라 지 스스로가 잘났다고 느끼는 사람을 남이 예쁘다 된다. 좌우묘유는 지 스스로 안 변하잖아. 안 변하잖아. 겨울의 중심에서, 여름의 중심에서, 봄의 중심에서, 가을의 중심에서 자기 뺏기 모르잖아. 그래서 지장간에 지 말고 다른 게 있나 없나? 없어. 자기 뺏기 없으니 바뀔 이유가 없잖아. 온전히 자기대로 살고 가겠지. 그래서 누군가가 안 바뀌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사람이다 알면 돼.
그러니까 팔자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거지같이 살다가 돈 좀 벌어가고 살만하면 죽는다 했나 안 죽는다 했나. 그러니까 살만하면 안 된다니까. 살만하면 안 돼.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야 돼. 공부할 만하면 수업이 끝나.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평소에 안 맞는 사람은 그렇지 그냥 계속 막 떠들어다니 시부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막 여기서 획득할 거는 졸업반 타이틀 하나만 하면 된다. 졸업여행 가면 되고 도반대만 있으면 이런 사람은 굳이 너무 하지 마. 왜냐면 그 사람 공부하라 할 때 이 학습장이 깨져버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누군가의 진술충리는 역할이. 그래서 인신사회를 써도 이중성이 있지. 진술충리를 써도 이중성이 있나 없나. 그걸로 한갑의 사람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중생활을 하는 아픔이 드러남이야. 창암이 팔자에 뒀다? 사, 진, 인, 축. 구조가 멋지다, 그자? 이중생활과 또 다른 이중생활. 이중생활과 또 다른 이중생활. 그지? 그럼 이게 가희, 호를 가식일수라 해도 되겠지. 그래, 나쁘게 보면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된다. 어쩔 수 없이 강의하니까 이쁜 말 해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되고 지 삶은 또 막 욕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또 이제 이중적인 삶 중에 하나가 선생의 길이지. 몰라도 아는 척 해야지. 그죠? 요즘은 이제 이 가식도 지겨운가 봐. 요즘은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한다. 아니, 모르는 게 아는 척 하는 만큼 된 게 없더라고. 또 없는 게 있는 척 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노래를 18분으로 바꾸게 했어요. 없으마 없는 대로, 있으마 있는 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12개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런 관법, 아까 같은 관법과 이런 관법을 했죠. 자, 이런 관법에서 이제 요거는 아까 같이 또 해자축을 적어 놓고 가까이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자진 이구성이 됩니다. 2라면 4개의 판이 나오죠. 3개만 돌리면 12개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는 요거는 사유축 합금이 되죠.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는 이렇게 우로 되겠지. 이렇게 돼서 한 종이가 되는 거를 이제 저는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면 한 종이가 한 글자로 출발했던 게 끝날 때 12개를 다 갔습니다. 다 갖고 각 짝짝이 짝들이 만나지고. 그래서 어떤 팔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가족형 팔자인지, 사회형 팔자인지, 또는 극적인 관계도 있죠. 자오자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지? 형살로 이루어진 관계도 있고. 형살은 형과 살이라는 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살이라면 힘이죠, 에너지. 그래서 요즘은 좀 바꿔줬으면 되겠어요. 외국에서 이 공부를 했으면 살자 대신 에너지라고 붙었어요. 파워. 무슨 파워. 그러니까 우리는 파워가 없는 사람이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설비에 들어가는 힘도 있고 수술에 들어가는 힘이 있죠. 그걸 현대에서는 파워를 합니다. 옛날에는 표현이 약해서 충살, 형살 이런 걸로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그런 파워를 잘 쓴다, 긍정적으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백정 파워, 이걸 잘 쓰면 뭐가 될까? 대수술하는 의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쓰면 의사. 근데 공부를 안 해보면 칼은 잘 쓰니까 검객이 되든가 장의사가 되든가, 그지? 그 다음에 또 사박기, 정육점이 되든가, 뭐 그런 게 될 것.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릴 때부터 싸움질하고 남 정상적인 얼굴을 찌그러뜨 놓는다든가. 그러니까 그건 찌그러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찌그러지는 거를 펴는데도 설비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고. 멀쩡한 걸 때려 부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임무는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지만 주 임무는 병원에서 뭐 하라? 사람 데리고 설비해라. 그 파워를 써라. 형충사를 써라. 충파사를 써라. 그러니까 칼잡이를 하는데 칼잡이도 밥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밤에 사랑해야 돼, 안 돼야 돼? 잠도 자야 되지.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결혼을 하되 어느 시기에. 자식은 못해. 주 임무는 뭐야? 따로 있지. 그래서 전문 기술 파워를 쓰는 사람이 가정을 돈 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역할이 나누어져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 이제 그런 역할을 시대가 좀 더 지나야 균형 감각이 돼요. 예전에는 남자가 당연히 바깥에서 활동한다고 여자가 도와줬죠. 지금은 여자 남자 다 하면서 다 도와야 되고 뭐 애매한 시점이라. 이제 지나서는 선택하겠죠. 여자가 더 능력이 있으면 여자는 나오고 남자가 집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근데 그 역할을 지금은 부모나 외부에 맡기잖아요. 그 부모나 외부에 맡기니까 지가 두드려 패는 건 괜찮고 유치원 선생이 기합 주면 어떻게 돼? 난리나. 그럼 개인 집에 CCTV를 달면 전부 다 후속수갑니다. 아니 집에서 자식들 그만 가면 안 패고 키우는 사람 있나? 욕 안 하나? 나는 강금도요하다. 부끄럽지만 우는 놈 장롱 속에 넣어가 마음 편하게 울으라고. 울다 지쳐 자더라. 그 다음부터 울라 하다가 내만 보면 만약에 내 같았으면 내가 그냥 장롱으로 들어갔을 거야.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내를 키우면서 울 때 장롱으로 넣었으면 내가 울면서 나는 장롱 문 닫고 들어가서 바깥에 좀 닫아달라 했을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현명하더라고. 내보더만 지금 울어봤다 답도 없다. 네 눈에서 나오는 네 눈물이지 내 눈물도 아니고 일단 내 귀가 아프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화가면서 지금의 혼돈의 시기입니다. 역할이. 그 혼돈의 시기는 꼭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울이진 저울은 수평을 잡는 데 시간이 수렴한다 하죠. 탁구공을 떨어뜨리면 한 분만에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 세월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정세를 명리적으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사주 해석하는데 사심이 들어가면 어떻다? 사심이 들어가면 도화를 보고 이쁘다고만 표현하고 역마를 보고 도망다니는 기우질이라 하고 진술충미를 보고 과거형 인간으로만 표현합니다. 사심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쓰고 있는지 알겠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기분 좋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사주제가 왜 모르노? 왜곡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알 수 있지. 어느 시점은 자기의 표현대로 나와야 되지. 내가 이, 오, 우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야 돼? 근데 나는 이, 오 했는데 상대방들이 듣기는 라 이렇게 들으면 내 표현이 왜곡됐어 안 됐어? 왜곡이 되는 건 팔자 보면 나와 안 나와? 우리가 자식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거는 시간에 의해서 고쳐지기도 하지.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고 이런 거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발장 이러면 신발장 그대로 하나 아니면 진장 이러다가 어느 날 신발장이 되지요. 그러면 그런 과정까지 시간이 그럼 필요한 거잖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었는가. 근데 또 아버지가 늘 표현이 안녕하세요. 사람들만은 안녕하세요. 대가리 숙이지 뭐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아는 어떻게 하겠나. 똑같이 외국어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겠지. 그래서 인간적인 주위의 환경이 왜곡을 강조하는 건지 포기하는 건지 도와주는 건지를 봐야 돼요. 그럼 아까 시간적인 거 했지. 공간적으로 우리가 부산에 살면 말이 세 안 세? 세지. 정말 결혼만큼은 부산말 쓰는 여자를 안 만날라 했는데 공간적인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의 운명아 무짬이 밟힌 나의 삶은 이걸 반대로 하면 우리 집 삶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지. 멋진 서울말을 듣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공간적으로 부산을 벗어나지 못했고 인간적으로 내란 놈백이 몰랐고 시간적으로 해필 그때 갈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의 표현이 왜곡된 상처가 있겠다는 걸 알아줘서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핸디캡을 딛고 극복해서 오히려 남의 핸디캡을 이해하고 안 해주는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상처가 있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누구를 만나도 나는 막 편해. 그 사람보다 내가 작고, 그 사람보다 못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를 만나서 자랑할 게 있잖아. 저보다 내가 키는 크다. 인물이 좋다. 가진 게 많다. 얼마든지 나는 편한 사람이잖아. 그지? 성격도 더럽다. 뭐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나면 남한테 오히려 반사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니 지금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래 슬퍼하나. 사실은 내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앞에서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됐다. 이런 선생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 사주를 공부해서 이롭게 쓰는 방법에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각도가 있습니다.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의사는 남 안 죽입니까? 내가 위암 수술의 1인자다 이래가 막 이랬저고 저랬저고 좀 관과해버리고 오버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꼭지를 여러분들이 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이 명리는 제가 볼 때는 어디 쓴다 생각 안 하고 공부해도 지금 요 정도 들어가면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막 사주라 보고 싶어 미쳐. 요 수업 끝나고 나면 가장 가까운 자기나 가족들 거 보고 그거 식상에 말하는 꼬라지가 이상하던데 막 그럴까? 정신세계가 뺐다 가던데 인수에 아까 6가지가 왜곡이 왔구나. 여러분들의 욕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